여러분이 수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자산의 80%가 단 하루 만에 세금으로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나요? 이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당장 5월 9일 이후 대한민국 다주택자들에게 닥칠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직전 가격보다 10억씩 낮춘 초급매가 쏟아지고 있고, 대통령은 대놓고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눈치 싸움만 하며 버티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조용히 퇴로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을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10분이 여러분의 자산 10억을 결정할 겁니다. 본격적인 전략 공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정보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긴박하게 변하는 부동산 및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5월 10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차갑게 얼어붙은 걸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잠시 미뤄뒀던 징벌적 과세라는 폭탄의 타이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일반적인 기본세율만 적용받으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9일이 지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족쇄가 다시 채워지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제가 실제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의 아파트 몇 채를 보유한 3주택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전에 사둔 집이 올라서 이번에 팔면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남는 상황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면 여러분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약 3억 7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물론 이 돈도 적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 수중에 6억 원 이상의 현금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하루 차이로 5월 10일에 거래가 완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과세 30%가 가산되면서 세금은 순식간에 7억 5천만 원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최대 8억 2,50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여러분, 10억을 벌었는데 국가에 8억 넘게 세금을 내고 나면 내 손에 고작 1억 7천만 원 남는 겁니다. 10년 동안 종부세 내고 수리비 쓰고 이자 감당하며 버텼는데 결과가 고작 이거라면 이게 투자인가요? 아니면 국가를 위한 무상기부인가요? 더 소름 돋는 지점은 정부의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관의 표현까지 고쳐가며 아마라는 말은 없다. 5월 9일 종료는 확정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시장에 던지는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버티면 나중에 규제를 풀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린 겁니다. 실제로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이른바 상급지에서는 이미 피 말리는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물이 16% 넘게 쌓이고 있고 직전 거래가보다 5억, 심지어 10억씩 낮춘 초급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바보라서 생돈 10억을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10억을 낮춰서라도 지금 파는 것이 5월 이후에 제값 받고 팔아서 세금으로 80%를 뜯기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내 집값은 안 떨어질 거야 라며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의 포식자들은 여러분이 세금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던질 그 초급매를 낚아채기 위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잇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탈출로를 설계하는 전략가가 되시겠습니까? 시장의 공포는 숫자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서울 주요 단지들을 한번 보세요. 송파구는 매물이 15% 늘었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두 자릿수 가깝게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배짱 호가를 부르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제발 먼저 좀 팔아달라며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시간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정말로 가치가 없어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세금 때문에 떠밀려 나오는 걸까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번 하락장에서 평생 후회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현상은 똘똘한 한 채로의 강제 재편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 모든 집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외곽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못난이 매물을 먼저 털어내고 끝까지 들고 갈 강남권이나 용산권의 핵심 자산을 지키려는 전략이죠. 만약 여러분이 무주택자라면 지금 쏟아지는 빌라나 외곽 지역 급매물에 현혹되어선 안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버리는 카드를 여러분이 주워 담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반대로 지금 강남에서도 나오는 초초급 매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꼬였거나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 안에 반드시 현금을 확보해야만 하는 타임 어택 매물들입니다. 이런 매물들은 시세보다 5억, 10억씩 낮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시장의 펀더멘탈이 무너진 게 아니라 시간의 가치가 가격에 반영된 겁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부동산으로 달려가기 전에 세 가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첫째, 내가 가진 집 중에서 향후 5년 뒤에도 수요가 탄탄할 곳이 어디인가? 둘째, 5월 이후 부과될 보유세를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만약 지금 팔지 않았을 때 늘어나는 세금 5억 원보다 내 집값이 더 오를 확신이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손절이 아니라 익절의 관점에서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은 하수들의 발상입니다. 고수들은 세후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세금으로 8억을 내느니 지금 5억을 깎아주고라도 파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 주머니에 3억을 더 남기는 승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집을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팔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자에게만 팔 수 있고 대출 규제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도 내보내야 할 세입자가 버티면 거래 자체가 무산됩니다. 지금 당장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급매물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무사와 상담 예약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패닉셀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정해준 이 탈출 기간을 무시하고 버티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5월 10일 아침 고지서를 보고 피눈물을 흘릴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쥐고 다음 기회를 노릴 것인지는 오직 지금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비싸게 판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떼고 내 주머니에 가장 많은 현금을 남긴 사람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지금 5억 낮춰 팔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5억을 깎아주는 건 손해가 아니라 국가의 8억을 뺏기지 않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방어 투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100일 뿐입니다. 이 기간 안에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생존 로드맵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자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막연하게 많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통장에서 실제로 8억 원이 빠져나가는 숫자를 마주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 5월 9일 전후의 세액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그 숫자를 봐야 비로소 냉정한 판단이 섭니다. 둘째, 매도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모든 자산을 지킬 수 없다면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외곽 지역이나 비아파트 자산을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똘똘한 한 채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한 채를 고르는 생존 게임입니다. 셋째, 매수자보다 세입자와의 협상에 사활을 거십시오. 지금 거래가 무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의 퇴거 불응입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사비 지원이나 위로금을 제한해서라도 확정적인 거래 조건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주는 수천만 원의 위로금이 나중에 낼 수억 원의 세금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심리전이자 정보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타이밍입니다. 누군가는 5월 10일 아침에 고지서를 받아 들고 그때 팔 걸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그때 팔길 잘했다며 웃으며 다음 하락장에서의 기회를 노리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던지는 시그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등기부등본을 펼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하나씩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